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저 방송 중 표를 못 봤습니다. 시작했는데 오늘 앞차기 두 분 역시 모셨습니다. 거업과 오평.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저 불빛이 저기 제 방송 표시를 잘못 봤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 기자 생활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저 표시를 못 보고 부끄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패널이 편하면 예,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지더라고요. 두 분하고 잡담하다가 내가 저희 핑계 대지 마시고 좀 한번 묻어 갑시다 좀. 참. 거업은 말입니다. 그렇게 좀 묻어가는 게 싫습니까? 아니 뭐 제가 묻어가는 처지기 때문에 남이 저한테 묻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묻을 면적도 많고만 보니까 안 됩니다. 주로 쉬는 날 뭐예요? 라는 얘기를 하다가 빨간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곧 진짜 올해도 다가가는데 예, 일주일 이게 정도 뭔가 남았네요. 올해는 정말 국민들이 뭘 하나 거대한 일을 해냈는데 네. 그 저항하는 세력은 또 아주 끈질기게 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역시 한덕수 대행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네네.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냐면 그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건 제가 오늘도 헌법학자한테 물어보겠는데 그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버티죠? 총리 대행이라는 사람이 난 정말 깜짝 놀래요. 예. 저는 그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무장강도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사람 인명살상을 하지 않고 돈만 털어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목격자를 전부 사살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쪽으로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내가 어차피 내란죄로 내란죄보다 심한 죄를 받기는 쉽지 않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소한 불법은 그냥 다 저지르는 게 아닌가. 근데 저래도 되나? 저 평생을 그래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이상한 기이한 행위를 해요. 보면. 예를 들어서 특검 일반 특검법 거부는 그거는 법률에 있다고 우길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상설특검 추천 의뢰라는 건 이건 완전히 법률적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불법이에요. 왜냐면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야, 욕날 뻔했네. 뭐 유튜브인데 가볍게 하시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내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저렇게 같은 해도 되나? 경우는 오늘 내일. 그렇습니다. 평은 오늘 안경도 안 쓰시죠? 다시 시작되나요? 안경을 쓰면 샤워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쓰지 않고 왔습니다. 오평은 싱글이 되면서요? 예, 저는 싱글입니다. 미혼 싱글이기 때문에 제 삶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내일 사실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이브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한덕수 총리 때문에 너무 지금 신경이 많이 씁니다. 내일 좀 어떻게 좀 원래 계획은 놀아주려고 그랬습니까? 편하게 놓으려고 했는데 미혼답게 이것 때문에 나라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방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오창석 평론가 같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자영업자들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호텔 포함입니다.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 자영업자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지금. 오평이 미혼이라 그러니까 거업이 했던 한마디가 제 가슴 울립니다. 뭐라고 했죠? 부러워 죽겠네. 아니 같은 미혼 아닙니까? 뭘 그렇게까지 부러워해요? 같은 미혼이면 나랑 바꿀래요? 상황을 바꾸고 싶진 않네. 지금 제 상황이 훨씬 더 여유롭기 때문에. 거업은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냥 저는 젊음이 부럽고요. 참 점잖네. 젊음과 자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 다르게 상설 샤워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가는 데로 가면 가는 겁니다. 저게 부럽다는 겁니다. 오늘은 몇 시에 최종 샤워를 했습니까? 오늘 오후 3시 반경. 보통 그때가 일반적이군요. 저는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꾸준히 해야 사람들이 집에서 그때 나온 줄 압니다. 무슨 변태야?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스케줄이 없어갖고 예. 집에서 오후에 좀 샤워를 하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거업은 궁금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창석이가 된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씁쓸은 느낄 수 있어요. 뭐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오후에 샤워. 느껴집니까? 네. 상황이라는 거. 씁쓸하네요. 예. 예. 거업은 그리고 아침 일찍 씻으세요. 왜냐면 낮에 더럽게 돌아다니고. 아니 더럽게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아니, 안 씻으면 더럽지 않습니까? 아 그래 더러운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더럽다는 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가. 아니 예전에 제가 아이유 팬이라고 말하니까 네. 댓글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더럽다고. 아니 아이유 씨의 삼촌 팬들이 원래도 많았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뭐가 더럽냐? 내가 뭐 아이유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 뭘 한다고 했어? 그냥 팬이라는데 했는데 더럽다고. 왜 더럽냐는. 너무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머릿속에 아이유가 들어있는 게 더럽답니다. 원래 연상의 팬이 많은 아티스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어디 시사를 평론하시니까 어디 가서 한덕수 지금 대행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랄한 어떤 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텐데요. 이분은 이렇게 하면. 이분이 지금 관운에 있어서는 최강이다. 이보다 관운이 좋은 사람이 있나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관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나랏밥을. 그게 긴 관운인데요. 신기해요.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타고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내일 이제 탄핵안을 빠르면 내일 발의한다고 하는데 거기 내일에 맞춰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발빠르게 이제 유권에서도 받아야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탄핵 정족수를 의뢰했고 오늘 그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왔는 게 원래면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하더라도 직위는 총리고 다만 소출을 할 때는 똑같이 200석인데 중요한 거는 권한 대행이 되기 전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리로서 적용한다. 그래서 과반 151명이면 탄핵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서가 오늘 입법조사에서 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냈기 때문에 이거 그럼 내일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얘기한 대로 경고한 대로 발의한다면 151명 즉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됩니다. 네. 근데 이 한덕수 대행 이분은 정말 역사적 책임, 법적 책임, 그다음에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꼭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까 좀 황당한 게 어떻게 상설특검 추천을 해라 하지 않는다는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딴 때는 그렇게 미적거리는데 이런 데는 굉장한 고집을 부릴 수 있는지. 그거 머리 깎았군요. 머리는 저번 주에 이미 깎고 왔습니다. 갑자기요? 아니요, 갑자기 좀 이렇게 옆 부분이 깔끔해진 거예요. 계속 정면만 보이는 착시가 있었나요? 그런 착시는 삼면이 정면입니다. 묘한 매력이 있네요. 그렇군요. 엔간하면 정면으로 보이는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도 말이죠. 약간 생김새가 너무 푸근하고 친근해 보여서 이건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고요. 약간 좀 이렇게 막 밀랍인형처럼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밀랍인형보다 저는 저는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원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잘하시는데요. 갑자기 왜 세탁을? 분명 오늘 전에 저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분 한덕수 대행 보면 저는 진짜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많이 떠오르는 거. 일본 애니메이션에 하울의 움직이는 음성에 보면 이렇게 길쭉한 귀신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가오나시요. 그분을 닮았어요.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오나 씨는 다른 애니메이션. 이름은 잠깐 먹었는데. 이유는 어떻습니까? 떠오릅니다. 이렇게 길쭉한 귀신이. 그분이 걸어다니시는 게 약간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움직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영혼이 없이 살면 지금 영혼이 있군요. 또. 지금은 영혼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제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걸 막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리 욕심 많은 공직자들은 최대한 압박을 해야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압박을 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다른 걸 혹시 감추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거업이 얘기했던 분석 내란으로 가면 가장 최악의 어떤 관의 신세를 져야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 모두 버텨보자 이런 거 아닌가도 싶고요. 아마 제 생각은 이 양반이 그 생각을 버티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럴 수가 없죠. 그렇죠.
자유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만약에 다시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간다. 이런 본인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당연하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건가요? 진짜. 그죠. 그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그죠? 지금의 행위를 보면은 지금은 그게 의심이 들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80% 국민의 요구죠. 그리고 지금 뭐 남태령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농민들과 함께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지난주에 광화문에 또 국민들이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정당,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의 움직임이 가장 잘 보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사회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기본소득당 당이 있고요.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헌법재판 자체도요. 6명, 나머지 3명을 못 채워서 만약 윤 피의자가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고 지금 오늘 이제 방송에서 여러 개 또 나왔었는데 군인들이 선관위를 가기 전에 이제 구입한 목록 중에 야구방망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돌아올 경우에 국민들이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니까 이자들의 발상을 보면 충분히 야구방망이라뇨 정말. 케이블 타이와 두건과 야구방망이라면 뭐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주 뭐 갈 때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그 영화 봤습니다. 어떤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주말에. 사람들.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그거 왜? 아니 왜 이렇게 끝맛이 씁니까? 재밌으면 재밌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블랙 정치 코미디 영화 중에 거의 최고봉 중에 하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업이 소개해줘서 봤지 않습니까? 보다가 주말에 이렇게 보다가 거업이 소개했잖아요. 왜냐하면 폄하하려고. 요만큼만 재미없으면. 요만큼만 재미없으면 월요일날 가서 봐라 이 사람네. 근데 보다가 어쭈라 재밌네. 영화를 추천하는데 추천마저 잘못하면 지금 앞차기뿐만 아니라 영화 코너도 지금 불안한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더욱더 영화 선별을 각고의 노력을 저야말로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지금 이게 어떤 위태위태한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매주 금요일 상설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 샤워와 상설 추천. 아유 참.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압박은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민주당만 동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야당도 다 동참을 할 겁니다. 이게 이분은 정말 한덕수 대행 이분은 한번 끝까지 저도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또 역사가 지켜볼 겁니다. 아마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요?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거 사실 지금 권한대행 역할 잘하면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못 씻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겠죠. 그 배우자분께서 김건희 여사하고 상당히 친하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흘려 들었습니다. 저도 흘려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하고 똑같은 꿈의 대화? 네, 맞죠? 맞습니다. 꿈의 대화란 노래 아십니까? 꿈의 대화 장혜진이었나요? 가수 성함? 어린 척하고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노래입니다. 오평은 모르셔도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디다 대고 모르는 척하냐. 이게 옛날 오래된 굉장히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그 가사가 땅거미 내려앉아. 그런 아시면서 왜? 잘 모릅니다. 이 노래가 보니까 좀 된 노래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땅거미 내려앉아 그 정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땅거미.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아니 모르는 노래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전 이 노래. 대학가요제 명곡이었는데. 이제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앞에 7080 적혀 있으면 이제 여기 이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전 이 노래 모릅니다. 7080을 향했었던 저 같은 게 이제 9000이거든요. 옛날 노래를 보면 몇 년생이신지 여쭤봐도 저는 86년생이기 때문에 86년. 제가 누렸던 이제 대중문화의 시작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뭡니까 그럼? 보통 이제 아이돌 2세대라고 하는 H.O.T 정도부터죠. 서태지는 그때입니까? 서태지도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제 이메일 모든 아이디가 서태지입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뒤늦게 빠져서 좋아한 케이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옥평의
H.O.T 세대고 제가 이제 서태지 주스 시대고. 전 서태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왜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그 애모 쪽이었습니까? 김수미 씨. 그게 아니고 서태지가 어디 외국에서 갔다 오고 들어오는데 제가 사회부 기자 때였는데 수면병 완전히.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얼마나 못 찾죠. 어디 지금도 찾기 힘든 분인데 서울시내 어디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찾아내라고 그 선배 기자가 하도 닥달을 해서요. 그때부터 상당 기간을 증오했습니다. 들어오면 밝히든지. 근데 선배를 증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서태지? 그렇죠. 선배를 증오해야죠. 선배는 알겠습니다. 선배는 증오한다로 괴롭히잖아요. 지금 증오하세요. 지금 안 남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살아있어요. 딴 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승환 씨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평은? 뭐 매진 감사를 구미 콘서트가 취소됐다. 뭐 일단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요한 사안 또는 이제 국가적으로 아주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왔었던 아티스트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본인 방송에서도 뭐 본인이 출연한 방송에서도 수차례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지만 깔끔하게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소신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탄핵 집회 국민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공연도 하고 원래 이분은 이제 공연의 왕이기 때문에 전국 투어를 하잖아요. 구미 콘서트에 대해서 안전상의 우려가 표명이 되자 법무법인 해마룬가요? 여기 이제 임재성 변호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공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혹시 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임재성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구미시에서 반대로 안전상의 이유로 뭐 취소를 했다. 근데 그게 과연 이승환 씨가 동의한 것일까라고 보니까 그 구미시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그 어떤 각서 같은 거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죠. 근데 이래야 되나요? 그 구미시장이 김장호 구미시장인데 이분이 심지어는 이승환 씨보다 어립니다. 참고로 앵커님보다 2살 연상인 걸로. 승환이 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아니. 오평 지금 저를 매긴 겁니까? 아니면 심지어라뇨. 심지어 구미시장님과 앵커님 두 분을 동시에 1타 쌍피로. 아니 근데 왜 이승환 씨를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를 왜 저한테 붙입니까? 그 무슨 의도죠? 이게 시사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한창 그 나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국민들의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환홍이 아직도 현역 가수다라는 점을 우리 권수표 앵커도 완전히 현역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더 미워. 아니 당신이 더 밉다니까. 뭘 지금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지금 신이 나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심지어하니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주. 야 저런 방법이 있었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연에 이런 열정을 표현하고 안전을 담보해놨는데 정치적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옹졸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옹졸하죠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가수가 자기 어떤 신념을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건 신념을 취소하려고 하면서 밥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악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 난 당신의 밥통을 차겠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원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아니 뭐 물론 이승환 가수가 이것 때문에 밥줄이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않죠. 하지만 구미 시민들도 좋은 공연을 볼 권리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미 시장이라는 양반이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시켜야 한다면 이분은 밥통이 한 2,000개 되시죠. 아니 그럼요. 근데 어떤 사람 이 정치 권력이라 권력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 밥통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맞습니다. 밥통을 차겠다 이러면 굉장히 어떤 정말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 정치 권력으로 해서 당신의 밥을 흔든다. 이게 본보기나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환 정도도 이렇게 취소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실제 말씀하셨듯이 밥통이 한 개인 사람들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전 여러모로 이제 분노하는 것이 이승환 씨 개인에게도 힘들고 또 이승환 씨와 함께 공연을 준비했었던 소속사 드림팩트도 힘들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날 하루를 미리 빼두고 공연을 가려고 했었던 시민들의 행복을 지금 빼앗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구미시가 그럼 그만큼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지자체인가? 그걸 따져봤더니 지난 이제 2022년인데
2022년과 2023년을 따져보면 구미쇄관을 통과한 총 수출액이 2022년에 비해 2023년 17.8% 줄었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또 하나의 수입원을 막는다. 그리고 이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면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활성화는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막았다는 게 어떻게 공론을 할 수 있나. 무엇보다 옹졸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의 신념 때문에 뭘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걸 못하게 할 거야. 저렇게. 이게 20년 전, 30년 전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정말 옛날 일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이승환 씨의 콘서트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수 구구단체들이란 말이죠.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그림을 보자면 구미시장이 소수의 보수단체에 휘둘려서 가수가 공연하는 권리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아까 옹졸하고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맞습니다. 구미 씨의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아이 하루를 빼서 숙박업 예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경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날려버린 거고. 그렇죠. 내년에 박정희 기념관, 정확히는 이제 박정희 숭모관인데 여기 1,300억 이상이 이미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미시 박정희 마라톤 개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지역 자체를, 왜냐하면 그 지역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향한 뭔가 기념관 마라톤 대회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사람의 예술행위나 그 사람의 행위를 제약하는 건 굉장히 원시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아주 야만적인 나라. 그럼요. 근데 이런 일들을 구미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후배 가수들도 좀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그렇습니다. 성명도 발표하고 아니 생각의 다름 때문에 공연할 권리를 빼앗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함께 해줬으면. 겁 좋아하시는 아이유는 무슨 그 커피 먹어 했다가 겁이 좋아하는 가수 맞죠? 맞습니다. 근데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런 압력에 굴하지 말고 꿋꿋이 좋아하셔야죠. 권순평가가 제일 심한 압력을 저한테 가장 심한 압력을 줘놓고서는 아니 무슨 제가 유체이탈화법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겁이 아이유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혹시나 앞에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겁이 어떻게 아름답습니다. 해가 될까봐 팬카페도 탈퇴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기 그런 걸 굴하지 마셔야죠. 자기가 누구 좋아하는데 뭐 겁이 뭐 좋아도 못합니까? 알겠습니까? 그만 얘기하는 게 너무 민망하네요. 어쨌든 지금 뭐 또 보수 단체들이 뭐 CIA에 신고를 해서 뭐 미국에 입국을 못하게. 무슨 짓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커뮤니티 이제 갤러리에서 한 건데 너무 충격적인데 진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조만간 이제 10분 뒤에 도착할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도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 무슨 명단에 CIA에 이제 입국 금지 뭐 이런 거 미국 관련된 고발인데. 국힙 보통 이제 국힙 원탑 아이유 아티스트로서의 정점의 능력을 과시한 아이유는 이제 그렇다 치지만 저도 같이 방송하자면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까지 여기에 CIA 대상이 맞는가 임 작가 스스로의 인지도를 위해서 스스로 혹시 한가 그 갤러리에 개인적으로 뭐 성격을 긁었다든지 제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임경빈 작가 아이디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유와 동급이 되기 위한 일부 자작극이 아닌가 따져봐야 됩니다. 임 작가도 동급까지 안 노력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아이유한테 헬마우스 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따가 오면은 확실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왜 성형외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오늘 뭐 그 계엄 당일날 성형외과를 갔었다는 뭐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 기사가 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고,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 시간이 3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건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인데 대통령 주치의니까 뭐 공개가 된 거고 뭐 담당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건강 검진이나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미용의 목적의 성형외과에 가는 것이 계엄 당일 3시간 동안 맞는 것이냐? 아마도 미용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왜냐면 이게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있었고 박동만 원장이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색출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다. 뭐 요 얘기까지 전달했으니까 아마 진위 여부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 갔을까요? 만약 진실이라면 뭐 추정이지만. 심지어는 지금 뭐 그때 타고 갔던 차 번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박동만 원장이 그 11월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파리에 방문했을 때 여기 함께 따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치의로 성형외과 의사를 놓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이제 계엄 발표 이전에도 그렇고 딱 윤석열이 당시 발표를 하러 나왔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거든요. 평소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평소 다른 사진에 보면 막 머리에 이가 껴있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이가 끼진 않았겠죠. 제가 무슨 이가 낍니까? 무슨 죄송합니다. 비듬입니다. 비듬. 이가 낀다니 무슨 이가 지금 다시 7080. 참. 80년대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아닌가요? 이는 아산을 긋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맞는 게 윤석열 씨가 그 담화를 발표할 때 흔히 말하는 이제 뿌염설, 뿌리염색설이 제기가 돼 있어요. 그 이전에 담화와 그 이후에 담화했을 때 피의자 윤석열의 머리가 까매졌습니까? 맞습니다. 그 설이 제기됐었는데 비슷한 목적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여튼 기괴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자기 꾸미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나왔다면 함께 이 일을 응원했을 김건희 씨는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계엄하면서 한쪽에서는 성형외과를 3시간씩 들리고 이게 무슨 참 해석이 뭐 신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추정이겠죠. 추정입니다. 워낙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거 뭐 JTBC 단독에 김용현을 배신할 상인가 물어봤더니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 롯데리아 모의에서 노상원이 무당을 찾아가서 김용현 배신할 상인가 물었다는 게 아니 근데 노상원은 본인이 보살 아닌가요? 그걸 왜 다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더 센 분. 기가 센 분. 있지 않겠습니까? 재벌도 환장한데 진짜. 본인의 점괘 못 믿는군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업이 영화 소개하면서 자신이 없으면 어디 용하다는 평론가 찾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화 평을 쓰기 전에 뭐 더 유명한 평론가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평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제 뭐 해외에서 쿠엔틴 타란티노가 좋게 평가를 내렸다. 요걸 이제 인용하든지. 죄송합니다. 실제로 하는 짓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동종업계잖아요. 영화 업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점은 계엄과 다른 업계잖아요. 완전히 다른 업계 아닙니까 지금? 근데 본인이 보면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김용의 현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애기 보살인데 자신이 없어서 거긴 엄마 보살이나 뭐 아빠 보살이나 버거 보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기들끼리 의심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국민을 배신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용현 입장에서는 노상원 씨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쓰고 버리기 좋은 카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를 쓰고 버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속보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 현타가 많이 느껴지고 슬픈 것이 또 뭐 10시 30분에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10시에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30분 지각했다.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있던데요. 어떤 소문입니까? 금요일 날 그 제 영화 코너에 출연하기 전에 아주 유능하다는 영화 평론가 매주 만나요. 이게 상담을 하고 나온다는 발언 가이드라인을 받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갖다 보여. 이게 코너가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물론 농담입니다. 거의 그러시지 않을까? 저는 다른 평론가들의 말과 글 일체 보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을까 봐. 정색을 하니까 더 의심한. 우리의 삶은 걸리기 전까지는 모두 나일 것입니다. 거업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건 거업의 평소에 어떤 생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갔던 평론가님께는 다시 한번 단도리를 이때 관리자 이거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노상원 비밀 유지 서약 이런 거를 세게 걸어야 됩니다. 본인이 보살이 무슨 남을 찾아가서 일종의 이제 언론인 말 크로스 체크죠. 크로스 체크. 무속의 크로스 체크. 자, 썩들 들어가세요. 저도 본방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안 끝나네요.